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크스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정리를 알아보기 전에 이번 15장에서 좀 살펴봤던 선적분에 대한 정리와 면적분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선적분을 배울 때 첫 번째 식을 한번 보시죠. 어떤 경로 C 위에서 벡터장 F를 그 경로에 따라서 선적분을 하겠다. dr 이런 내용은 그 벡터장에 대해서 그 경로 C 위에서 어떤 점에서 그 단위 접선 벡터를 내적하고 거기에 경로 C 위에서의 선분의 길이 그 경로를 따라갈 때 그 단위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적분소죠. 그죠? 길이에 대해서 이것을 적분하는 거랑 같다라는 것을 배웠죠.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어떤 경로 C 위에서 벡터장을 이 경로 벡터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R 벡터라는 게 경로 C의 R 벡터라는 게 T라는 매개변수에 관한 식이었고 이게 XT, YT 이변수 함수였죠. T가 A에서 B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로였죠. 그러면 이 벡터 R을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 이게 R' of T라고 쓸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A에서 B까지겠고,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이 선적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dr 대신에 dr 벡터 대신에 R' of t dt. 예, 마치 요 dt를 요런 식 요쪽 변으로 우변으로 곱한 식처럼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R' of t의 크기로 나누고 곱해 보겠습니다. R' of t, R' of t. 네. 이 벡터의 크기는 스칼라니까 실수니까요. 예, 여기는 그냥 곱하기겠죠. 그죠? 곱하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은 뭔가요? 요만큼은 바로 단위 접선 벡터겠죠. 그죠? 접선 벡터를 그 크기로 나눴으니까 단위 접선 벡터죠. 그죠? T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게 대문자로 벡터를 표현하는 게 좀 그래. T 단위 접선 벡터라고 할 수 있고, 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s 선분의 길이로 나타낸 거죠. 그죠? 이게 바로 ds입니다. 자, 요 부분에서 적용된 거는 ds라는 것은 dx의 제곱과 dy의 제곱이죠. 왜냐하면 어떤 곡선 C를 이렇게 갈 때 요만큼이 적분소 ds 곡선의 이 곡선 위에 접선의 길이에 대한 ds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x 방향의 성분이 있고 y 방향의 dy 성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ds라는 것은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요거를 분모 분자의 dt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밖에 dt를 곱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dt를 이런 식으로 나누면 네, dt분의 ds는 요런 이제 공식이 나온다는 거 앞에서 배웠고요.
따라서 요 루트 안을 잘 살펴보시면 이게 바로 r 프라임 오브 t의 크기죠. 그죠? 루트가. 그래서 dt 해서 요만큼이 적용이 돼서 요런 식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요게 선적분에 대한 정리였고, 그 다음 면적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7절에서 또 면적분을 해봤죠. 이제 면적분은 공면 S 위에서 어떤 공면 S 위에서 벡터장 F를 공면에 대해서 면적분을 해보겠다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가 된 거죠. 요거는 바로 정의에 의해서 이 벡터장을 공면 S라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볼드 채워서 벡터입니다. 벡터. 공면에 대한 적분을 해보겠다라는 것은 그 공면에 대한 단위 법선 벡터를 내적하고 그 공면의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가 정의가 되었고, 따라서 그래서 이걸 또 한번 써보면 S에 대해서 벡터장 F를 하는데, 법선 벡터라는 것은 매개 변수 U에 대해서 U 방향의 접선 벡터와 V 방향의 접선 벡터를 단위화해야죠. 그죠? 크기를 1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단위 법선 벡터 n이고, 거기다가 ds 그 면적 그 적분소 면적 ds를 곱한 것이죠. 근데 ds가 바로 U 한 번 더 써주고요. ds가 바로 우리 공면에서 생각이 나시죠? 공면에서 작은 ds라는 적분소는 u 방향의 벡터의 u만큼의 변화율을 곱한 게 요 평행사변형의 길이고, 이쪽은 v 방향의 변화율의 v만큼 변화량을 곱한 게 u 방향의 벡터의 길이죠. 그래서 요 두 벡터를 외적한 거의 크기가 요 평행사변형 근사로 했었고, 그래서 바로 ds라는 요 면적은 u 방향과 v 방향의 외적을 해서 하면 이제 면적이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UV에 대한 외계변수 UV가 존재하는 영역 D에서 UV에 대해서 이제 적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여기가 삭제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D 위에서 매개변수 UV가 있는 정의가 된 D 위에서 이 외적을 한 것을 다시 내적을 하는 이런 식으로 벡터장의 면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앞절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식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점이 발견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선적분에서 경로 C 위에서 선적분을 한다는 것은, 벡터장의 선적분을 한다는 것은 이 dr이 재미난데요. 그 경로 위에서의 단위 접선 벡터와 그리고 그 길이에 대한 적분소 단위 길이 ds로 바꿔진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면적분도 공면 S 위에서 벡터장을 면적분을 하겠다는 것은 이 ds라는 이런 노테이션이 공면 위에 단위 법선 벡터와 단위 공면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여기는 곡선이었으니까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해서 요 ds가 곱해진 거고, 요 공면이라는 것은 어떤 공면 위에서 단위 법선 벡터와 그 단위
면적을 곱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형태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게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자, 요거를 인지를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크스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토크스 정리. S라는 공면은 양의 방향을 가지는 조각마다 매끄러운 단순 닫힌 경계 곡선. 여기서는 3차원 공간의 곡선입니다. 2차원이 아니고요. 단순 닫힌 경계 곡선 C로 둘러싸인 조각마다 매끄러운 유형 공면이라 하자. 오른쪽 그림 1번을 좀 보시면 됩니다. 이 공면 S가 있는데 요것은 C로 이 공면 S를 둘러싸서 한 바퀴 돌게 되고 요 C 안에 있는 그러니까 경계 C를 포함한 그리고 또 내부에 있는 요 공면을 S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벡터장 F가 요 S 위에서 또는 S를 더 포함하는 더 넓은 어떤 공간상의 R3상의 어떤 열린 영역이죠. 반드시 S를 포함한 열린 영역이어야 됩니다. 최소한 S보다 큰 또는 그쵸? S보다 최소한 이제 포함하고 커야 되는 그런 열린 영역에서 편도함수를 갖는데 편도함수는 다 연속이어야 됩니다. 자, 그때 그러면 이 C를 따라 요 경계죠. C 한 바퀴 돌아서 요 C 위에서의 벡터장 F의 선적분 한 바퀴를 삥 돌아오는 선적분은 그 벡터장의 컬을 취한 이 새로운 요도 벡터장이죠. 벡터장이 컬을 취해봤자 벡터장이죠. 그러니까 컬을 취한 벡터장을 공면 S 위에서의 면적분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왠지 비슷한 거 떠오르시죠? 그린 정리가 떠오르시죠? 그린 정리는 2차원에서 어떤 단순 닫힌 공간, 단순 닫힌 영역 D가 있으면 그거를 둘러싸는 경로 C 위에서의 이 선적분을 영역 D 안에서 이중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또는 영역 D에서 이중적분을 그거를 딱 둘러싸는 양의 방향으로 도는 이 경로 C에 대한 선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린 정리였죠. 그러니까 그린 정리는 2차원 평면 위에서 선적분과 경로적분과 이중적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스토크스 정리는 3차원 공간에서 경로적분과 일종의 이중적분이죠. 이 면적분도. 이 면적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린 정리가 3차원으로 확장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린 정리를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증명을 하기 전에 요 식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 컬 F도 나름 이제 벡터장이고, 거기다가 이제 공면 위에서의 면적분을 해보겠다라는 것은 면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이 DS, 이 볼드체로 된 DS를 단위 법선 벡터와 단위 면적을 적분수로 하는 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선 이 정리를 증명하려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우선 보시고 현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증명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요 위에 S라고 표현된 이 공면이 이렇게 파란색 공면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면 위에 각 점에서의 단위 법선 벡터가 n이겠죠. 물론 이 지점에서는 또 n이 또 하나 있겠죠. 예. 그러니까 S 위에서는 각 점에서 단위 법선 벡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n이라는 거는 3변수 함수겠죠.
x, y, g가 결정되면 하나의 벡터가 결정되는 그런 3변수 벡터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벡터 장이죠. 자, 그리고 S라는 공면은 G는 G, X, Y라는 요런 이변수 함수의 공면이라고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볼 수 있고, 이 S라는 공면 경계를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이 경로를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꼭 양의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이 사람이 이 경로 위에서 걸을 때 항상 왼편이 S라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S를 XY 평면 위에 사용한 부분을 요 D라고 해보겠습니다. 영역이 D고, 그리고 또 이 경로 C 한 바퀴 도는 이 경로를 XY 평면 위에 내리면 또 하나의 경로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도는 이 경로를 C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C1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C1이라는 경로는 어떤 매개변수 t에 대한 벡터인데, x좌표는 y좌표는 t에 의해 결정이 되고 t는 a에서 b 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뭐 t가 a면은 x, y는 여기고, 쭉 진행해서 t가 b면은 여기 멈추게, 이런 한 바퀴로 돌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C라는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C라는 경로는 이 C1이라는 경로에 있는 X좌표와 Y좌표를 그대로 따르겠죠. 그죠? 여기 X, Y가 정해지면 그 위에 X, Y, G가 정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G좌표는 뭔가요? X와 Y가 정해지면 G좌표는 바로 요 함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T라고 쓸 수도 있는데, XT, Y가 정해지면 G, X, Y인데 이 X는 T에 대한 함수고 이 Y도 T에 대한 함수죠. 요렇게. 그쵸? 그리고 T는 역시 A에서 B까지면 이 C라는 경로가 한 바퀴 이렇게 뺑 도는 이 경로를 이런 식으로 벡터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벡터 장을 P, Q, R 3차원 벡터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in R3. 물론 P도 X, Y, G의 3변수 함수고, Q도 3변수 함수, R도 X, Y, G의 3변수 함수가 되겠죠. 각각. 자, 이렇게 되는 걸 알고요. 그리고 S라는 이 공면을 어떻게 하냐? S라는 이 공면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S라는 공면을 앞에서 배운 이제 이변수 그러니까 매개변수가 두 개인 벡터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매개변수가 x와 y로 쓰면 x는 x, y는 y, g는 뭘까요? g는 이 공면이 바로 이렇게 나타내지니까 x, y, g 대신에 g, x, y라는 이 매개변수로 나타낸 공면이 나오겠죠. 물론 이 x, y는 어디가 정해졌나요? 이 여기서 x, y는 모두 영역 D에 있는 점들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쵸? 요 아래에 있는 뒤에 있는 x, y를 선택하고 그 x, y에 대해서 g좌표를 구해서 이 x, y, g를 구성하면 이 곡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요렇게 한 후에 무엇을 계산을 하냐면 x 방향에 대해서 벡터를 구해봅니다. 이 곡면 S 위에서 요 R은 이 곡면 S 위에서의 R입니다. X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를 구하면 여기서 구하면 되죠. 1 그리고 0 라운드 X 라운드 G 라고 하고요. 그리고 Y를 구하면 0 1 라운드 Y 라운드 G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라운드 X와 Y 편도함수를 구하면 우리가 그 행렬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앞에서도 많이 구해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라운드 Y에 라운드 G1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어차피 G가 뭐의 함수였죠? G가 여기 위에 여기다 써보죠. G는 gx, y라는 곡면 s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함수이기 때문에 요 외적의 결과를 라운드 G 1 요렇게라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렇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또 하나 더 구해야 되는 게 컬을 구해야죠. 지금 요 부분을 우변을 먼저 계산하려고 지금 차차 계산하고 있는 거고요. 컬 F는 그레디언트와 이 벡터장 F의 외적이니까요. 컬 F는 라운드 Y에 라운드 R G Q에다가 그 다음에 G에다가 X P R 이렇게 되고요. X Y에 Q P 네, 요거는 뭐 정의죠. 정의라고 보셔도 되고 실제로 행렬식을 통해서 여기서 두 개의 행렬식을 통해서 계산해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 식과 요 식을 1, 2번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1번과 2번에 의해서 by 1 and 2 1번과 2번에 의해서 컬 F와 내적을 할 텐데 ds 벡터를 할 텐데 우리가 위에서 ds 벡터라는 것은 단위 법선 벡터와 면적에 대한 적분소 ds를 곱한 것이죠. 그럼 요거를 해보면 컬 F에다가 단위 법선 벡터의 면적에 대한 적분소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컬 F에다가 x, y를 외적한 거를 매개변수 요거는 매개변수 xy 평면에 있는 면적에 대한 적분수가 되겠죠. 그죠? xy 평면. 왜냐하면 여기는 매개변수가 x와 y니까. 그쵸? 자, 요렇게 바꿀 수 있고 네, 따라서 컬 F와
요거를 내적을 한번 해보죠. 지금 1번과 2번을 내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번과 2번을 내적을 하면 마이너스 y에 r에다가 q에다가 x 성분끼리 지금 요것과 요 컬F를 내적을 해야 되니까 요 x 성분 요 성분끼리 곱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y 성분끼리 곱해야지. 더하기 y 성분끼리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와 y 성분끼리 곱하고 그리고 마지막 1과 요 성분을 곱하면 그대로 요것만 해주면 되겠네요. 1이니까 q 빼기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우변에 있었던 아까 곡면 S 위에서 컬 F와 이런 면적분을 한다는 것은 S 위에서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그죠? 여기다가 DA가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요것을 여기다가 붙인다는 얘기죠. 그대로.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우변은 요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그쵸? 그럼 자, 이제 좌변을 해야 됩니다. 우변은 요 식의 우변은 여기 우변이었고 요런 식으로 이 곡면 S 위에서가 아니고 이거는 DA라는 거는 XY 평면 위에 있는 그쵸? 매개변수 XY 평면 위에 있는 매개변수 X와 Y입니다. 그죠? 매개변수 XY 평면에 있는 영역 D에 대해서니까 D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우변은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좌변도 똑같이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지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좌변이 뭐냐면 자, 이제 좌변이 뭐냐면 경로 C 위에서 벡터장의 선적분입니다. 자, 벡터장의 선적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 좀 전에 경로 C 위에서의 선적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적분 변수를 T로 바꿔봅니다. 자, F는 P와 Q와 R이고 dr은 R 프라임 오브 T의 dt죠. 자, 요걸 다시 한번 써보면 P, Q, R에다가 R 프라임 오브 T는 dt의 dx, dt의 dy, g가 되고 dt가 됩니다. 여기 C라는 것은 어디 C냐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여기 공간 곡면 X를 둘러싸는 이 공간 곡선 C입니다. 그러니까 얘 C는 3차원 벡터죠. 그죠? 그래서 위에 C가 어디 있었나요? 여기 바로 그 C 경로고 이 벡터 함수에 대해서 R 프라임 오브 T를 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이죠. 예,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 넣습니다.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요 R 프라임 오브 T 대신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A, B를 하시고요. 내적이니까 P에다가 각 X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기 Q에다가 Y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기 R에다가 G 성분끼리 좀 더 정리를 해보면 P dt분의 dx q dy가 있고요. 그런데 이 g라는 함수는 위에서 어떤 게 g였냐면 여기 있습니다. 요 부분요. g는 x와 y에 관한 이변수 함수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g는 x와 y에 관한 이변수 함수고 x와 y 또한 t에 관한 함수죠. 왜냐하면 그거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 x와 y는 t에 관한 함수입니다. xt, yt. 그쵸?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g는 다시 한번 여기 써보면 g는 x, y의 이변수 함수고 x는 t라는 매개변수로 각각 표현이 되죠. 그러면 t로 g를 미분한다는 것은 연쇄 법칙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먼저 g를 미분하고 이제 편미분을 해야죠. 그죠? x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을 하고 t에 대해서 x를 미분하고 그리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t에 대해서 y를 미분하죠. 자, 요렇게 한 것을 다시 요까지네요. 네,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빠졌는데 한 가지 빠졌죠. 여기 뭐가 빠졌냐면 요 dt 요 부분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dt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전체에 t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우선 dt분의 dx가 공통인수로 있는 걸 묶어보면 p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이 부분 아래에 라운드 x g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dt분의 dy가 있는 걸 묶어보면 q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래다가 라운드 g 이렇게 되네요. 거기다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것은 마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x와 y에 관한 적분이니까 이건 어디 위에서 적분인가요? x와 y. 자, x와 y는 여기 x와 y는 지금 C1 위에 있는 x와 y입니다. 물론 C에 있는 x와 y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g를 고려 안 한다면 x와 y는 C1이라는 이 경로 위를 도는 x와 y죠. 자, 그렇다면 x와 y에 대해서 표현하면 C1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안은 그대로 표현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쓰냐면 여기서 2차원 평면에서 그린 정리를 쓸 겁니다. 그린 정리. 자, 그린 정리는 C1으로 둘러싸인 2차원
영역이 뭐죠? 여기서 D죠, D. 그러니까 선적분을 C1 위에서의 선적분을 D에서의 이중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그린 정리죠.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을 가져와서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또 요 부분을 가져와서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뺀 다음에 그것을 영역 D 영역의 면적에 대해서 이중적분으로 바꾸는 게 그린 정리죠. 자, 이걸 한번 다시 써보면 P 아래 이렇게 되고 Q 아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무엇을 하냐? 이 편미분을 해주면 되죠. 하나하나. 자, 요 괄호 안에 편미분을 해주면 라운드 X, 라운드 Q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라운드 G에 대해서 Q를 편미분하고 X에 대해서 G를 편미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X에 대해서 Q만 편미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Q라는 것은 QX, Y 원래 QXYG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Q라는 것도 다변수 함수입니다. XY 3변수 함수고 지금 아까 G라는 것은 또 X와 Y의 함수였죠. 그죠? 아까 G는 GX, Y라는 이 공면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려면 X에 대해서 직접 편미분한 거랑 지금 Q를 G로 먼저 편미분하고 또 다시 G를 X로 편미분하는 거랑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X에 대한 Q의 편미분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더하기 이번에 이렇게 갑니다. R 먼저 라운드 X에 라운드 R 이렇게 먼저 하고 뒤에 거는 그냥 곱해주고요. 더하기 마찬가지로 R도 여기 Q 대신에 R이라고 하면 R도 XY, G에 대한 함수고 G 역시 XY에 대한 함수죠.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R도 연쇄법칙이 또 들어가야죠. G에 대해서 R을 해주고 G는 다시 X로 편미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원래 뒤에 있던 걸 곱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진짜로 마지막 R에 대해서 됐으니까 이제 R은 그냥 놔두고 이건 곱의 미분법이죠. R은 그냥 놔두고 여기 있는 Y에 대한 G의 편도함수를 다시 X로 미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라운드 X에 라운드 Y에 저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사실 하나, 둘, 셋, 세 개 항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됐고 이제 첫 번째 이 괄호가 해결됐고요. 두 번째 요 괄호를 또 편미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P를 먼저 편미분 하겠습니다. Y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더하기 또 P 역시 XY, G에 대한 3변수 함수고 또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Y에 대해서 편미분 한다는 것은 P를 Y로 직접 편미분할 수 있고 Y, G, P 이렇게 거쳐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P로 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거쳐가는 거죠. 이제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게 끝났고요. 그리고 더하기 이제 R이 남았습니다. 요렇게 더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맞죠? 더하기 라운드 Y에 라운드 R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원래 뒤에 있던
곱해져 있던 애 더하기 R 역시 또 그게 적용되죠. 연쇄 법칙이 G로 R을 한 다음에 Y로 하고 원래 곱해져 있던 뒤에 원래 곱해져 있던 게 원래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R 됐고 이제 곱의 미분법에 따라 R은 놔두고 요 뒤에 거만 요 편미분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라운드 Y X에다가 요렇게 됩니다. 그쵸? 요렇게 해서 결국 요렇게 다 편미분이 됐고요. 자, 이제 아마 똑같은 항이 있을 겁니다.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소거할 수 있는 게 지금 요 항이랑 요 항이랑 똑같네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가 있어서 삭제가 되고 또 뭐가 있나요? 요 항이랑 같네요. 클레르 정리에 따라서 그죠? 같네요. 그럼 남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항만 남습니다. 6개 항만 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영역 D 위에서 이중적분인데 우선 이렇게 라운드 X, 라운드 G라는 공통인수가 있는 걸 모아보면 우선 라운드 X, 라운드 G 요 앞에 걸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거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라운드 Y, 라운드 R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됐고 그리고 라운드 Y, 라운드 G 여기 있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한 번 더 마이너스 또 달고 Q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또 뭘 묶느냐? 라운드 Y에 라운드 G가 있는 걸 묶어 보겠습니다. 우선 라운드 Y에 라운드 요게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라운드 G에 라운드 P라고 쓸 수 있고요. 됐고 그 다음에 또 라운드 Y, 라운드 G가 있는 게 요거죠. 요 항이면 마이너스를 한 번 더 해줘야지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지막 남은 게 요 두 항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X 라운드 Q에 라운드 P 이렇게 두 항이 남고 이제 이렇게 잘 묶어봤죠. 자, 이제 비교만 하면 됩니다. 비교. 뭘 비교할 거냐? 지금 남은 요 결과랑 요 결과가 원래 뭐였죠? 좌변이었죠. 좌변. 뭐에? 이 정리에 이 공식의 좌변을 구한 게 현재 요 식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변을 했었죠. 우변. 요 공식의 우변이 바로 여기고요. 자, 우변이 그 결과가 우변의 계산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식과 요식이 같으면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요만큼을 한번 복사해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복사하고 이게 우변이고 이것도 마저 복사를 해야죠. 이렇게 우변 됐네요. 자, 하나하나 따져보면 위에 마이너스가 여기 빠졌습니다. 여기 지워졌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쵸? 여기도 지워졌으니까 마이너스. 자, 비교해보죠. D에 대한 이중적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똑같죠. 세 번째 똑같습니다. 그리고 D에 대해서 영역 D에 대한 적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좌변이나 우변이나 지금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좌변이 주어진 벡터장의 공간에서의 선적분이었는데 그게 바로 그 C 공간 곡선 C로 둘러싸인 곡선 S 위에서 컬 F를 한 거를 면적분한 거랑 같다. 네, 그래서 증명이 다 끝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스톡스 정리는 2차원에서 그린 정리의 이 그린 정리를 3차원으로 확장한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톡스 정리를 이용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주어진 벡터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벡터장은 -y제곱 xg제곱이라고 주어져 있고 곡선 또는 선분 또는 경로 C가 식으로 표현하기 좀 그렇네요. C는 평면 y 더하기 g는 2라는 평면과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라는 이 원기둥의 교선이라고 합니다. 자, 왼쪽 그림 3에 보시면 C는 이제 y 더하기 g는 2라는 평면하고 이 원기둥의 교선이죠. 그러니까 C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부분을 C라고 합니다. 그 C 위에서의 선적분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스톡스 정리에 따라서 공간상의 곡선 경로 또는 경로에서 벡터장의 선적분은 그 C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곡면 S, 여기는 곡면이 여기 되겠죠, 그죠? 곡면 S에 대해서 벡터장의 컬에다가 면적분을 구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S 위에서 컬 F랑 D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매개변수에 대한 편도함수, 다른 매개변수의 편도함수에 외적을 한 거죠. 그래서 DA인데 그때 DA는 매개변수가 존재하는 X와 Y가 존재하는 XY 평면이죠. 그죠? 그러면 XY 평면의 영역이라는 거는 왼쪽에 보면 D입니다. 여기가 D가 되겠죠. 그죠? X와 Y가 정해진,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게 영역 D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우선 이 적분을 계산하려면 1번 컬을 구해야 되겠네요. 컬 F를 구하면 I, J, K고 라운드 Y, G에다가 지금 F가 여기 나와 있네요. -y제곱 x 벡터장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y에 대한 편미분 0, 이렇게 g에 대한 편미분 0, 0이네요. 0.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x에 대한 편미분은 g는 0이니까 0. 이것도 마찬가지로 0입니다. 0. 그리고 k니까 이렇게 하면 x에 대한 편미분을 하면 1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y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컬을 구했고 2번 x에 대한 y에 대한 외적을 해야 되는데 c라는 것을 벡터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매개변수 x와 매개변수 y라는 벡터를 표현하면 x와 y가 있고 g가 있는데 g는 요 평면 위에 있는 g랑 같은 g죠, 그죠? 그러면 요 g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2 빼기 y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 벡터를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하고 이렇게 외적을 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g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g 1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요 1번과 2번을 외적을 해봅니다. 외적이죠. 그러면 성분끼리 곱하면 성분끼리 곱하고 성분끼리 곱하고 결국 1 더하기 2y 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D에 컬 F에 X, Y는 D에 대해서 결국 이걸 다 해봤자 1 더하기 2y 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D라는 영역이 사실 원판이죠. 원판 위에서 이 적분한다는 것은 극좌표로 바꿔주면 더 수월하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코비안을 써서 RDR D세타로 가는 것이고 극좌표로 바꾸면 0에서 2파이까지 0에서 반지름이 1이니까 1까지 1 더하기 2y인데 y는 R 사인 세타가 되고 야코비안이 RDR D세타 이렇게 극좌표 적분으로 이중적분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0에서 2파이까지 우선 이 부분 R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면 2분의 1 R 제곱이 될 거고 R 제곱이니까 더하기 3분의 2 R 세제곱 이렇게 R이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보면 R을 1에 집어넣으면 2분의 1 사인 세타가 되고 R 0 집어넣으면 다 0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2분의 세타 빼기 3분의 2 코사인 세타가 되고 0에서 2파이를 넣으면 자, 세타에 2파이를 넣으면 파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코사인에 2파이를 넣으면 1 빼기 0을 넣으면 또 1이네요. 결국 여긴 없어지고 결국은 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요 경로 C 위에 한 바퀴 돌면서 이 주어진 벡터장을 선적분을 하라. 그럼 그 선적분 값은 파이가 되네요.